자, 이번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둘째 시간인데, 식생활 관리에 이 식생활 관리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영양적인 면, 기호적인 면, 기능적인 면, 위생적인 면, 능률적인 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3장에서의 어떤 그 학습 개요를 보면은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해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 또 가족이나 구성원의 기호를 고려한 식사, 기호성, 그 다음에 가게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식사, 경제성,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시간과 에너지 활용이 효율적이고 그렇게 위생성,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식사를 잘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어떤 환경 보존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학습 목표로 본다면은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한 식생활 관리의 목표를 열거할 수가 있고,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면서 기호를 만족할 수 있는 식생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식품비 예산에 알맞은 식사를 계획하고 위생적인 면, 능률적인 면, 환경보전적인 면을 고려한 식생활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3장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영양적인 면이 나오겠죠. 이제 식생활 관리를 하기 위한 목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영양적인 면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영양면은 식사의 가장 어떤 목표는 우수한 영양을 공급하고 구성원의 영양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특히 성장기 아동을 포함한 구성원의 경우 올바른 성장 발육을 위해서 반드시 우수하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양소 섭취 현황을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림 3-1, 3- 뭐 이렇게 3-5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 섭취하는 총 어떤 뭐 식품의 총량이 한 사람 일일 평균이 1582 뭐 g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2014년도 국민 영양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016년도인데 2014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여기 보면은 총량이죠. 이게 여기 있는 것이 공유가 쭉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것은 채소류가 되겠고, 그래서 색깔별로 나눠지니까.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은 과일류가 되겠고, 그 다음 이 붉은색은 두류가 되겠고, 콩종류. 그 다음에 그 다음 여기는 감자 전분류.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이 음료류, 주류, 양념류 이런 것이 되겠고, 제일 바닥에 있는 것이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이 해조류 양, 그 다음에 뭐 공류, 두류 다 모두 합치면은 일일 평균 양이 1582.3g이었다라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공유 섭취가 실제적으로 74년에는 엄청 1인당 하루에 뭐 500g 정도를 섭취했는데 쭉 내려가가지고 2014년도에는 거의 300g을 좀 못 미치게 되죠. 그죠? 300이 못 미치게 되는 거의 뭐 5분의 3 정도까지 이제 5분의 2가 줄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채소류입니다. 채소류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경우는 뭐 채소가 흉년이 됐다든가 뭐 만약 수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경우 뭐 배추값이 비싸다든가 뭐 야채류라든가 이런 게 비싼 경우도 있고, 아주 가물었다든가 하는 경우 풍년이 됐을 때 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 여기 쭉 보면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과일류입니다. 과일류 올라갔다가 아마도 2005년도 좀 내려가면 이때에 뭐 아주 뭐 가물었다든가 수해가 났다든가 이런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감자 전분류는 거의 비슷하고, 여기 보면은 해조류가 조금씩 올라갔네요. 해조류 올라갔고 양념류가 거의 비슷하겠고, 뭐 감자 전분류고, 이거는 뭐죠? 음료, 주류, 양념류, 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음료라든가 주류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동물성 식품 군별 섭취량 변화를 보면은 74년부터 통계가 2014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2016년도에 냈는 자료입니다. 14년도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봤을 때 육류 여기 지금 제 이렇게 올라갔다 쭉 올라갔다가 상승고승 때 올라가는 게 뭔가 하면은 페륜에 그죠 쭉 올라갔다가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어떤 그 변화도 있겠지만 자연적인 어떤 그 많이 채취를 한다든가 의행량이 많다든가 하면 또 많이 또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좀 안 잡힌다든가 이렇게 되고 그죠. 쭉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보라색은 뭐죠? 보라색은 우유류 같은 경우에는 쭉 계속적으로 이거는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요 하늘색 같은 게 육류 소비도 많이 상승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계란 종류는 뭐 난류 뭐 메추리알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뭐 오리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유지류는 거의 비슷하네 그죠. 물론 이때는 생산량 자체가 아주 좀 적으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낮게 나왔고 그다음 쭉 올라가고 기타 이렇게 되어져 있는 향신료라든가 뭐 이런 것이 되겠네요. 동물성 식품군이니까 이거는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타라고만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 그 다음에 각 영양소의 섭취 비율을 볼 때 연도별로 그죠. 여기 보면은 70년대에는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게 80.8%, 지질이 7.2%, 단백질이 12%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영양조사에서 나왔는 것인데 2014년도가 가니까 거의 63.8 유지류, 단백질 거의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섭취가 됐네 그죠? 우리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게 65, 뭐 20, 15 이렇게 됩니다.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그 다음에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영양소 섭취 기준 대비해서 개인별 영양 만 1세 이상의 섭취 비율 이런 걸 볼 때에 2016년도입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0, 50, 100 이렇게 300까지 갈 때에 에너지는 100.2% 100%를 여기 지금 필요 추정량 대비 비율이잖아요. 이제 100%니까 열량은 다 충족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실제적으로 155%까지 올라갔고 그 대신에 칼슘은 68.7%, 인은 153%, 철분 171%, 비타민 A, 니아민 다 기준보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리보플라빈도 마찬가지로. 그런 나이아신, 뭐 비타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그다음 비타민 C 같은 거. 나트륨 함유량은 제일 높네, 그죠? 기준에 100으로 볼 때, 기준치에 비해 훨씬 더 이렇게 높고. 그 다음 87.4, 이렇게 해서 영양 섭취 기준을 통해 가지고 볼 때에 이렇게 비율적으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칼륨하고 칼슘인 경우에는 낮고 다른 건 다 높게 나왔네. 그죠? 평균 섭취 비율이. 그리고 여기 만 1세 이상의 섭취 비율입니다. 이렇게 대상되는 어떤 그 연령층이. 그 다음에 남녀 영양소별 평균 섭취 비율을 퍼센트로 내놨을 때에 영양소 섭취 기준 대비 개인별 영양 만 1세 이상 섭취 비율을 가지고 만 1세 이상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쭉 했는데 에너지는 남자인 경우에는 105%, 여자인 경우에 95%만 섭취하더라. 단백질은 남자가 더 많이 섭취하고 다 남자들이 더 많이 섭취하는 거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남자들이 훨씬 더 짜게 먹네. 323%를 섭취했고 여자는 231. 칼륨은 120%, 여자가 117. 비타민 C는 남자 95, 여성 80%. 리보플라빈 뭐 이렇게 쭉 가서 그죠? 이런 평균 섭취 비율을 본다면은 남성들이 여성보다도 대부분 다 더 많이 평균 섭취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RDA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62년도부터 했는데 그게 계속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개편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기계를 뭐 세탁기를 쓴다든가 뭐 청소기를 돌린다든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가사 일을 하더라도 그 활동을 많이 했고 또 그 다음에는 간식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세 끼의 식사 외에 다른 데서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양 권장량을 딱 정해놨는데, 영양 결핍 정해놨는데, 그리고 시대적으로 뭐 사회가 발전하고 뭐 식생활이 풍부하게 되고 하니까 또 활동 정도는 낮아지고 어떤 거 뭐라 그럴까요? 활동 강도라 노동 강도 같은 것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개선을 이제 시켜주는 것이 되겠죠. 또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제 그 영양소별 영양 권장량이 따라 가지고 뭐 여성, 남성, 뭐 또 미네랄, 또 비타민 이런 것도 좀 달리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 식품의약품 안전처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15년도 넘어서 이렇게 하는 거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이라 해가지고 나온 것들을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쌀, 잡곡,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육류, 생선, 달걀, 홍류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던 어떤 골고루 섭취하기 그런 운동. 그 다음에 아침밥을 꼭 먹어서 이 포도당이 내려가서 내 회전이 잘 되게끔 뭐 직장인이든지 학생들이든지 꼭 아침밥을 먹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동교하기 바쁨이 아침밥을 먹는다는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어쨌거나 이렇게 먹자.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특히나 이제 이거는 뭐 어린이라든가 또 뭐 일반인들은 할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활동량을 늘릴 수가 없죠. 운동하고 일하는 시간이 입시 지옥이라는 거에 걸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지침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그래서 덜 짜게 노, 덜 달게 노, 설탕, 그렇게 당류 저감하, 나트륨 저감하, 그 다음에 기름도 덜 먹자. 뭐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또 뭐 낮추고, 뭐 불포화 지방산은 높이되 포화 지방산 섭취량을 또 낮춰주라 이렇게 되겠죠. 단 음료 대신에 물을 충분히 마시자. 그 다음 술자리를 피하자. 술자리를 피할 수 있지만 가끔은 또 술이 또 어떤 하나의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충전재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음은 좀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많이 하면은 버려야 되겠고, 폐기물 처리비도 나오고,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원료라든가 재료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양품만 만들자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기자. 바로 뭐 신토불이라든가 로컬 푸드를 이용한다든가, 아까 좀 전에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제 로컬 푸드를 활용함으로 해서 또 뭐 어떤 그 이동에 필요한 어떤 그 뭐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일 수가 있겠고, 또 제철의 식재료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 우리 몸에 맞는 식재료를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고, 이동 거리가 멀면은 자연적 이동하는, 만약의 경우에 어떤 거 상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게 또 맞는 뭐 보존료를 넣는다든가, 그죠? 또 뭐 더 짜게 한다든가 더 달게 한다든가 아니면 더 시게 한다든가 해서 보존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거 식재료 뭐 어떤 거 음식을 만든다든가 해서 옮긴다든가 하면은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또 건강한 어떤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식생활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기자. 이 하나가 갖고는 품고 있는 의미도 단순한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 식재료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환경오염 이동거리 줄임으로 해가지고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또 신선한 채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장차가 간다든가 냉동차가 간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파생되어지는 소비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소비 경비랄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 미래의 우리가 식생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식사 횟수를 늘림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음식도 만들 수 있고 그 가족의 입맛에도 맞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고 가족에도 챙겨줄 수가 있다는 그런 설명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백세를 위한 최적의 이제 영양 관리다 이렇게 해서 이 보면은 생애 주기에 따른 연속적인 영양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캡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흐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강식 생활 실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라. 그 다음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최적화된 영양 관리 기반을 구축해 주라. 즉 예를 들어서 어린이일 때, 뭐 유아기일 때, 영유아기일 때,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성장기, 그 다음 뭐 청년기, 그 다음에 성인, 노인, 뭐 장년기, 노인 이럴 때 이 생애 주기에 맞게끔 그죠. 노인이 된다면은 어떤 그 저작작용이 좀 불편하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따뜻하게 또 이렇게 어떻게 좀 분쇄를 해서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노인이 되면은 짠 데 대한 짠 음식에 대한 감각이 둔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짠 음식을 자꾸 어떤 거 우리 그 단맛, 짠맛, 신맛, 선맛 중에서 짠맛에 대한 그 미래가 제일 먼저 태화되어지기 되기 때문에 짜게 먹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노인이 되게 되면은 신체에서 있는 그 수분의 양이 보통 우리가 뭐 우리 인체가 약 한 3분의 2가 물로 되어져 있다 하지만 그럼 65%로 잡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70%가 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인 되면 58%뭐 이렇게 60%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건조하고 피부 소양증처럼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가렵다든가 물 수분 양이 적다든가 이렇고 또 뼈와 같은 것들이 경화되기 때문에 흙에 맞는 최적화되는 여러 가지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분위기 조성을 하는 이러한 것들도 보면은 어찌 보면은 가족끼리 가족 단위로 어떤 거 식재료를 구입해서 음식을 만든다든가 또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현대 생활 자체가 모두가 바쁘죠. 뭐 어린이 뭐 겨우 뭐 1세 한 2세만 지나고 나면은 애기들이 뭐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유치원을 간다든가 뭐 부부 자체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예전에는 집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직장을 나가다 보면은 어린이들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학교 생활을 하고 또 뭐 청소년기가 되면은 또 뭐 학교 뭐그 입시 지옥에 또 시달리면서 또 가게 되고 뭐 대학교를 들어가면 또 나름대로의 어떤 청년 문화가 있어서 또 취업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의 어떤 또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역할들을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면은 실제 가족이 모여가지고 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음식을 만들고 또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은 주말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를 통해서라도 이런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같이 조력을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생애 주기인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연구 특성에 따른 영양 격차의 최소화를 해라. 그러니까 인구 특성에 따라서 영양 격차.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소득 계층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또 영양이 또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실제 못 먹고 못 살고 식재료가 부족하고 해서 밥을 굶는 사람도 많고 그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렇진 않죠. 모든 물자는 풍부한데 그래도 어떤 거 조금 소득이 낮은 층에서는 좋은 재료를 이렇게 몸에 맞는 단백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뭐 불파지방산이 많은 견과류라든가 이런 걸 섭취하려고 하기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실제 소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영양의 격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영양적으로 좀 어떤 밸런스가 맞는 그러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양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 증가되는데 이러한 그 속도관리 같은 거, 만성질환이 증가되면 뭐 성인병, 당뇨병이라든가 뭐 고혈압이라든가 심질환이라든가 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되면은 이로 인해서 또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겠고 뭐 병원 치료비라든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연령에 맞게끔 운동을 한다든가 식습관을 좋게 한다든가 또 뭐 야채라든가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탄수화물도 단순당이 아닌 뭐 난소화성 다당류라든가 이런 걸 섭취함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체중 증가를 줄인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제고를 이렇게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결국 목표점은 뭔가 하면은 건강 100세를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라는 비전을 두고 이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라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딴 데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온 건데 너무 좀 이렇게 흐릿해서 좀 죄송합니다만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다 끝났네요. 그죠? 그래서, 영양 권장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영양 권장량을, 만드는가? 우리나라 말했죠. 1962년도부터, 그죠? 우리 국민 영양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영양소 섭취 기준인 영양 권장량,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라는 그 영양 권장량을 제정해서 쭉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62년도부터 지금까지 갔으니까 벌써 2020년이 되니까 거의 뭐 한 60년 정도가 지났네. 그죠? 그동안에 영양권장량 국민영양조사를 해가지고 5년마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권장량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아스라는 게 무엇인가? 또 로아스에 대한 설명도 했었죠. 좀 전에 시간에 그죠? 보면은 뭐 어떤 그 자연과 그죠? 또 어떤 뭐 영양과 생활의 어떤 질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서 섭취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겠고 또 이 로아스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것들도 적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문제는 풀어서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